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인들 희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알스 희애씨의 신박한 잡소리 알스 신잡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술은 이거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써모스비. 막 나무에 주렁주렁 뭔가 되게 사이다처럼 상쾌할 것 같고 술맛 많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은 코젤 잔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과 주스 냄새. 이거 색깔도 진짜 딱 사과 주스 색깔인데? 짠! 제가 너무 이 겉모습과 광고를 떠올려서 술맛이 하나도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사과 주스의 맛에 가까우나 술맛은 한 스푼, 한 방울 정도 들어간 그런 맛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스 희애씨의 신박한 잡소리, 알스 신잡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빠르고 느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절함과 성취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섞어가지고 버무려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수능 때가 다가오면은 저는 정말 그때의 공기,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 감정 이런 것들 정말 하나하나 다 떠올라요. 그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정시로 대학을 가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학업에 소홀히 하진 않고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는 했지만 글쓰기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글에 관련된 상장을 많이 받음으로써 이걸로 내가 대학을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때마침 그 시기에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는 정말 글짓기, 글쓰기, 산문 이쪽으로는 그나마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이걸로 내가 대학 원서를 한번 내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수시를 노리게 됐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사 추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의 한탄이 나옵니다. 아직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은 지방이었어요. 저는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친가가 있는 지방에서 내려가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을 지방에서 보냈는데 그 지방은 수도권이랑 완전 성격이 달랐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수도권이 아니면 그 지방의 학생들은 수시를 가는 분위기 자체도 아니었고, 수시를 위한 지도 선생님이 계신다거나 그 수시를 위한 학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나 제가 비평준화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제가 수시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선생님들이 되게 물음표를 엄청 다들 가지시고 쯧쯧쯧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 담임 선생님 되게 요즘 말로 꼰대였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렇게 잘 공부를 하던 애가 수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선생님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급기야 그 선생님은 저한테 공부나 하라고 수시에 관련된 교사 추천서를 안 써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목표로 정하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데 교사 추천서를 안 받아서 물러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임이라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부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거절한 이상 자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못 해준다.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갑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도 또 그런 선생님들 다 보수적이잖아요. 자기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도 않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잘 설득해봐라 이러면서 다들 물러났어요.
그래서 급기야 저는 선생님한테 막 울먹이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해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확 빌었어요. 비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써와라. 그럼 내가 도장은 찍어줄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생의 어린 나이에 이제 교사의 말투를 흉내를 내가면서 나의 장점은 부각을 시키되 교사의 입장에서 써보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해가며 결국 씁니다. 쓰고 선생님이 자기가 조금 건드린 다음에 수시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제가 최종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억울했어요. 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이후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해보고 후회하자. 그때 제가 선생님이 안 해준다고 해서 포기를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30 초반이 된 이 나이까지도 내가 그때 수시만 냈더라면 더 좋은 학교를 갔을 텐데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헛된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해봤잖아요. 결국 최종에서 되게 좋은 학교들 최종에서 눈앞에서 정말 딱 다 잡았는데 떨어진 그 아쉬움을 겪었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저는 이렇게 탁 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최선을 다했어. 울며 불며 써달라고 빌어보기도 했고 결국 썼고 냈고 서울 가서 면접 다 받고 최종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나의 있는 힘껏의 머리를 다 짜내 가면서 면접도 받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서 그 신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희애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를 할 수 있어? 희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도전을 많이 할 수 있어? 계속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뭔가 동력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다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죠.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말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걸 한다면 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간절함도 부족했다는 거 아닐까? 질의 겁을 먹고 물러선 것도 그것 역시 간절함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을 보면서 느낀 건데 포기도 습관이에요. 그냥 내가 그랬다면 이렇게 상상의 나래만 펼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우리 구독자들도 우리 식구들도 댓글 달 때 혜님 저는 지금 몇 살인데 혜인님처럼 이런 분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가능할까요? 혜인님 저는 몇 살인데 아직 집을 못 샀습니다. 혜인님처럼 요즘은 20대에 집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이 나이까지 못 샀으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다들 되게 한정 지어가지고 그 조건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간절하면 그 간절한 마음을 그냥 간절하게만 둬서는 아무 변화도 없고 해야 돼요. 내가 이렇다면 어떨까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 방법론을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은 늦었겠지가 아니고 늦었으면은 어떻게 하루라도 더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간절함을 행동 요소로 만들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를 공부하면서 또 느꼈습니다. 와, 역시 늦은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제일 앞에 있었던 적
항상 빠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없어요, 없어. 그냥 5등 안에 드는 수준? 뭐 이 정도였지? 1등, 2등 해본 적 없고 뭐 하다못해 학교 이거 진짜 못하는데 달리기 1등 해본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희애는 뭐든 빨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특히나 대학 가고 나서는 오히려 계속 늦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학보다 낮게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편입학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도 휴학 없이 하기는 했으나 그 학교에서 또 필수 과목 이런 것들 듣다 보니까 앞에 학교 2년, 뒤에 학교 3년, 그러니까 5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원래 저는 계속 아나운서, 방송기자, 이렇게 방송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직업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눈을 돌려서 취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취업을 했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취업을 한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가장 마지막 직장이었던 공기업은 제가 27살에 공기업을 처음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아, 나 들어가면 되게 나이 많은 신입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완전 어린 편은 당연히 아니었는데 나이가 많은 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중간. 왜냐면 특히 공기업의 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여자 중에서도 30이 넘은 언니들도 있었고 제가 27일 때 뭐 오빠들은 막 33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 내가 자꾸 스스로 늦었다 라고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생각을 내 스스로 했구나. 여기 아예 와보지도 않고 내가 나이가 많은 신입인지 뭐 그냥 적당한 나이인 건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오히려 내가 자존감 깎아먹는 얘기로 나를 갉아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공인중개사 얘기로 돌아오자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죠. 콘텐츠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해서 수험생활을 마쳤습니다. 제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오고요. 이 과목 자체가 어려워서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원래 수험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되게 작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스스로를 갉아먹는 감정은 뭐였냐면 아, 내가 지금 이거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공인중개사 이 전문 자격증 시험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공부한다고 영상 못 올릴 시간에 다른 유튜버들은 영상 많이 올릴 텐데 뭐 어떤 사람들은 강의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사람들 혹은 유사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막 내 머릿속에 자꾸 말도 안 되는 레이스를 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근데 이 시간에 이거를 하는 바람에 나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어찌 해서 수험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0월 31일이 돼서 30일이 돼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아 그때 제가 또 새삼 느꼈어요. 이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자체가 원래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시험을 치는 거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학교 시험장에 내가 아주 아가로 느껴질 만큼 머리가 백발이신 분들 뭐 엄마 아빠 세대 뭐 이모 세대 이런 분들이 거의 한 7-80%였어요. 요즘에 아무리 2030 세대가 많아졌다고 한들 정말 뭐 교실로 따지면은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시험을 많이 치시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그분들이 막 연필 잡고 볼펜 잡고 책을 넘기시는 걸 보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만큼 그분들도 역시 수험 생활을 겪으셨을 거고 공부를 하는 속도가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뇌가 굳어서 우리는 뭐 한 5분 걸릴 거 그분들은 10분, 20분, 30분 걸리고 우리는 하루 걸릴 거 그분들은 일주일 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 역시 나는 늦었어. 그냥 그만 때려치우자. 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했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의 수험장에 와서 앉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아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공부야 라고 하면서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태반이에요. 근데 이 시험장까지 오신 분들은 그런 나를 갉아먹는 생각을 깨고 알을 깨고 나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이든 못 나오는 사람이든 완주를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 역시 진짜 늦고 빠르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관념이다. 그러니까 느릴 순 있어요, 속도가. 공인중개사 제가 시작하는 거랑 어르신들이 시작하는 거랑 이 시작 시점은 같아도 끝나는 시점은 다를 확률이 높겠죠? 우리는 이제 공부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어르신들도 완주를 하실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그러니까 늦고 빠르고는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 유리천장 같은 거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하고,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류의 질문들. 저는 이제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 종종 친구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하는지 알아요. 사실 그 질문은 답정너류의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질문이 그런 질문 하는 이유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라는 위로 플러스 혹시 가능하다면 그에 관련된 방법론까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방법론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안을 듣고 싶은 거야.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음으로써 용기를 내고자 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거의 9할 이상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남한테 할 것도 없이 그 질문을 나한테 던지고 내가 그 알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는 두 다리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멘탈을 키워야 돼요. 만약에 그 얘기를 누가 해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남들이 그런 얘기를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늦은 게 어딨어. 그런 건 다 상대적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가장 나를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한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 부은 거 다 먹었어요. 대단하죠? 이게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한 3분의 2캔 정도 부었거든요. 오늘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뭐 해봤자 우리 엄마 정도? 자기 연민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연민을 가져가지고 좋은 거는 세상에서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위안일 뿐이에요. 정말 그 찰나의 위안. 만약에 고등학생 때의 19살의 손이애가 내가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교사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가지고 수시 원서를 내가 못 내게 생겼어. 근데 그거에 내가 막 자기 연민에 쩔어가지고 눈물바람으로 울기만 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수시도 못 넣었겠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연민에 젖어서 정시 공부조차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망했겠죠? 이 나이 때까지 내가 그때 수시를 써봤으면 어땠을까? 수시를 썼다면 더 좋은 대학교를 갔을까?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치고 있을 것이고, 제가 뭐 그 뒤로도 그 어떤 것이든 해보지 않고 그냥 나의 현실은 너무 시궁창이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늦었어. 지금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어떤 범주에 가두고 그걸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현재의 성과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을 와 진짜 어지러운데?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되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그 뭔가 가상의 사람들이랑, 근데 특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자꾸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만 떠올려서 난 글렀어. 나만 이런 환경이야.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쩔어가지고 내 인생만 이렇게 안 풀린다. 아이고 그지 같은 세상. 이렇게 돌림 노래 되돌이표 계속 해봤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꽤 부으셔야 달라져요. 숨 쉬는데 술 냄새 나요. 예시의 알쓰신잡 ASMR. 네, 여러분. 오랜만에 찍은 알쓰신잡 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식구들은 저와 함께 자신이 만든 알에 갇히지 말고 이제 박혁거새처럼 잘 뚫고 나오고 같이 저랑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 나가는 우리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끝인사는 레이스의 출발선에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나갔어도 난 늦었네 라고 달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늦게 출발하더라도 늦은 만큼 더 악바리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